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회복세가 막 이렇게 가파르게 드러나진 않고 몇몇 개 코인만 뭐 그린 컬러로 여기 지금 보이죠? 뭐 도지라든가 네오코인이라든가 뭐 루네라든가 딱 몇 개 코인만 지금 도드라지게 눈에 보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까지 회복세가 강력하게 막 도드라져서 드러나진 않는데 그 친구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서서히 아마 회복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불장으로 가는 과정 중에 그냥 잠시 역에 정차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지. 여기서 급락세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뭐 몇 달 동안 이어진다라고 전 생각 안 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계속 광기 어린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졌다면 지금 이만큼 하락한 게 아니라 4만 달러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전체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또다시 점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도움닫기 하기 위해서 잠시 이보 후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는 뭐 52%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360 사이트를 보고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전체가 다 그린 컬러, 전체가 다 그린 컬러, 거기다가 찐 녹색일 때는 위험하다, 위험 시그널로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체가 다 붉은 컬러죠. 붉은 컬러에다가 XRP 같은 경우는 아주 짙은 붉은 색깔이죠. 예.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 시그널로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많이 빠진 코인들, XRP 같은 거, 폴카닷 같은 거, 요런 코인들. 지금은 현재 가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업비트를 보니까 6시까지 뭐 점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업비트는 뭐 오류가 났다 아니면 뭐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뭐 빗썸이 됐건 업비트가 됐건 뭐 코인원이 됐건 코빗이 됐건 여러 개 거래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투자는 확신할 만큼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투자는 확신할 만큼 하시고 자, 비트코인부터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마켓 전체적인 코인들이 다 붉은 칼라다. 다 하락세다. 도지코인하고 네오코인만 지금 어느 정도 그냥 그린 칼라가 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모두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을 때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위험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오코인이 올라간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제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중국에서 이제 PBOC, 중국의 이제 CBDC죠. CBDC에 관해서 부총재가 있는데 부총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그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 투자 도구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효용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라다는 얘기가 이제 전 세계 미디어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국 정부에서 관할하는 스테이블 코인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회전한 거죠. 그럼 당연히 중국색이 짙은 코인들은 다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훈풍이 돌면서 아마 도드라지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네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 추천을 드렸던 게 아마 10만 원 이하의 때를 아마 추천드렸을 거예요. 제가 워낙 향후에 좋은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사실은 8만 원대에서 멈춰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쨌건 딱 10만 원을 넘지 않는 구간에 매수를 하신 분은 그냥 여기서 찔끔 더 까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강력히 홀딩을 한번 해보세요. 향후 한 4, 5개월 내에 6월달 이전에는 분명히 생각지도 않은 아마 수익률이 아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도 아마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중국의 디지털 위엔화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백업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네오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퍼즐을 맞춰본 결과 알리페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엔트파이낸셜이 알리페이를 만들어냈으니까. 자, 중국 본토하고만 관련돼 있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알리페이는 위챗페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PBOC라고 하죠. 중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 홍콩,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합류하여 국경 간 CBDC를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PBOC라는 자체가 중국 내만 겨냥해서 만들어진 인프라가 아니에요. 네,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동남아, 홍콩,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거기까지 다 시험 단계로 들어가 있다. 자, 중심에는 엔트파이낸셜이 서 있다. 알리페이하고 이월렛, 파트너스 여기 나와 있는데 알리페이하고 관련돼 있는 데가 전 세계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에요. 자, 그 메인 핵심이 되는 거는 중국, 그리고 그 파키스탄, 그리고 인디아의 페이티엠. 페이티엠이라고 하면 블록체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 자금이 들어가서 아마 페이티엠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많은 지분이 들어가 있고 전국에 있는 인디아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페이티엠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여가 돼 있고 뭐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그리고 하다못해 한국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게 아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 몇 프로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엔트파이낸셜이 어디까지 이제 관여가 돼 있냐면 여기 나왔죠. 코리안 인터넷 뱅크 디파짓. 이게 어디 은행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사용하시잖아요. 업비트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 송금하고 이체하고 관련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K뱅크죠. K뱅크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엔트파이낸셜이. 자, 여기 보시면 엔트파이낸셜에 따르면 K뱅크는 한국텔레콤, 엔트파이낸셜 등 20명의 주주가 출범시켰다. 엔트파이낸셜은 유일한 중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도 관련이 돼 있고 K뱅크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어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금, 대출, 신용, 카드, 재무관리, 외환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운영한다. 엔트파이낸셜의 징시앙동 사장은 주주로서 엔트파이낸셜이 중국 인터넷 뱅킹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파트너를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한다. 자, 웃기죠, 되게. 자, 알리페이하고 카카오페이하고 또 관련 지분 관계가 있고, 자, 위챗페이와 네이버페이 그리고 라인페이와 또 관련이 돼 있다. 자, 한중인 간편결제 제휴 구조도 요것만 보셔도 대충 어떻게 전 세계 그러니까 간편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왜 네오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가 나열해서 보여드린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엔트그룹 여기 나와 있죠. 자, 엔트그룹 여기 나와 있고 다홍페이가 네오코인의 진두지휘하는 이분이 이제 CEO면서 최고 책임 개발자예요. 자, 엔트그룹하고 관련돼 있는 엔트그룹을 추종하는 자, 여기 트위터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자, R3라고 하면 어딜까요? XRP예요. 자, XRP가 여기 나와 있어요. XRP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알리페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다홍페이 네오코인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 책임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는 네오코인에 관해서 6만 5천 원대부터 아마 추천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도지나 WRX만큼 크게 아마 진폭이 지금 현재 상태는 없지만 분명히 향후의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BSN 메타라고 있어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여러 개의 코인이 아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하면 저는 네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근데 BSN하고 여기 플러스 제가 XRP라고 써놨잖아요. XRP도 국경 간 송금 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인이에요. 할 코인이고 이미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려져 있는 코인이고 근데 이게 합쳐진다. BSN하고 같이 플러스다. 그럼 이거 뜻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원 커런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개별적인 코인과 개별적인 코인을 경쟁 구도로 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면에는 상생관계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네오코인이 가격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녹음하기 전에 $95 정도 있었어요. 이거는 프리미엄 싹 다 빠진 거. 바이낸스에서 USDC로 이제 그냥 달러로 했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 끼면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한 가격보다는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이걸 매수하세요라고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저는 분명히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투자하신 분들은 초강력 홀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은 그냥 홀딩 하세요. 제가 WRX 뭐 이런 코인도 그냥 홀딩해야 된다. 도지도 60원, 70원에 사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냥 똑같은 관점으로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격 매수는 절대로 자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종 설정해주신 분들한테 항상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 블록체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 중앙은행은 부총재인 리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을 투자도구 또는 대체 투자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과연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되게 재미난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버스트 스케이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도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WRX에 관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인도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을 금지를 하고 국가에서 거래하거나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 뉴스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범죄화할 거다. 범죄인 취급하고 몰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미디어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WRX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악착같이 그냥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와요. 뉴스를 보실 때 반대로 해석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전 세계에서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관해서 더 도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은행 금융 시스템이 되게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더 합법화하고 더 인프라를 깔면 세금 추진하기에 세금을 이제 시민들한테 매기기에 훨씬 더 좋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현금이 사라지면 중앙정부에서는 전체 그 인프라 상업 어떤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모든 매수와 매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에 관해서 투명하게 여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선진 금융이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는 데보다.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야.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뉴스들이 간간히 나와요. 나이지리아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블록체인에 관해서 합법화 안 한다, 밴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특히나 신흥국 중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할 나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국가예요. 특히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가는 국가예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유럽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그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죠.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해서는 이제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이제 살짝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거. 근데 나이지리아는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숨은 진주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CTC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크레딧 코인이 있는데 조사를 면밀하게 한번 며칠 동안 한번 해보시고 내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팍스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한국에 고팍스 거래소도 인정을 받은 거래소예요. 베리 실버트가 운영하는 DCG 그룹에서 고팍스 거래소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인데 고팍스에 보시면 CTC가 있어요. 어쨌든 이 코인도 그냥 눈여겨보세요. 지금 당장 사시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안한 장세 때 밑에 살짝 걸어두셨다가 만약에 매수가 되면 그냥 이제 홀딩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냥 홀딩을 쭉 한번 해보시면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WRS가 됐건 CTC가 됐건 저희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investing.com이라고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되게 생뚱맞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CME죠. 여기 보면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여기 나와 있는데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도지코인 있잖아요. 도지코인에 관해서 선물을 런칭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도지코인은 빠르게 아마 지폐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70원 이하, 73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은 일정 시점에서 원금은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놔도 보셔라. 어떤 일이 발생되나. 이 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냥 루머로 지나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 홀딩 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게리 젠슬러가 그 의장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뚜렷하게 뭐 결과가 명확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는 2, 3개월 안에는 분명히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FATF 권고안에 관해서 6월달 이내에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판결을 똑같이 같이 내릴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뭐 안도의 한숨도 쉬고 뭐 안도감도 있으시겠지만 진짜 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XRP 홀더, 밑에 있는 XRP 홀더.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저는 밑에 있는 어떤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 포기를 하고 아마 떠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 홀더보다 더 수익률이 극대화될 거라고 저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XRP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위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채널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아마 누누이 계속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이 위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은 뇌동 매매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장기적으로 홀딩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결과는 나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네모칸 친 거 있죠? 그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도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한테 OTC 물량으로 유동성이 주기적으로 유입되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진짜 중요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트코인, 베이직 어텐션, 캐시, 특히나 체인링크도 그냥 아직까지 거대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쭉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지폐가 넘어버렸죠. 100원에서 지폐가 넘어버렸는데 아마 공환화가 더 붙는 시점이 아마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더리움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더리움 불안한 거 아니냐? 이거 괜찮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뭐 다른 코인들이 막 이제 움직이니까 이더리움은 또 똑같이 못 움직이나요? 근데 다른 코인들이 가만히 있을 때 이더리움은 먼저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또다시 이 친구도 이제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특히나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라면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겠어요. 이더리움을 야금야금 매수할 구간이 아닐까. 이런 하락장이 있을 때 한 1, 2주 정도 구간을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월 달까지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생의 관계로 같이 보듬으면서 올라갈 관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데 베리 실버트가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 중에 10% 이상, 전체 유통량 중에 1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태동을 할 겁니다. 쭉 지켜보세요. 파일코인, 자,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호라이젠 100불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 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엄청나게 상승하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추세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분명히 다른 면모가 있을 거다. 라이트코인, 뭐 라이브피어, 스텔라 루멘, XRP하고 동격으로 저는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호라이젠하고 같이 익명성의 2021년 한 해를 보시면서 이렇게 초강력 홀딩하기가 아마 되게 많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대중들은 숫자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숫자가 올라가면 확신할 수 있는 코인들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진짜 안전한 투자처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TC나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예, 거기 나와 있는 뭐 WRX나 이런 코인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예.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